타이탄의 도구들. 저자는 팀 페리스이고요. 출판사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은 저자가 기록하고 모은 노트들 가운데 단연 빛나는 보물이다. 이 노트를 삶에 남기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 책에 그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 그들이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경험, 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전략, 창의적인 습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법 등등을 두루 담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 부르기로 했다. 많은 장들 중에서 4장 내용입니다.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아이디어는 왜 필요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아침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러가며 분주하게 뭔가를 한다. 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만다.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리치핀, 종족들, 보랏빛 소가 온다 등을 비롯한 18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세스 고딘만큼 우리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려줄 인물도 없다. 그의 책들은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방식과 리마커블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글들은 수백만 비즈니스맨들을 사로잡았다. 20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해 그중 17개는 실패했지만 남은 3개가 성공한 덕분에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제임스 알투처 또한 세스 고딘의 의견에 동의한다. 제임스는 매일 아침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이 연습은 아이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아이디어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가 10개 떠오르지 않으면 20개를 생각해내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꺼내라고 심한 압박을 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엇이든 떠올려 아이디어 풀을 풍성하게 채울수록 좋은 아이디어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임스를 비롯한 타이탄들의 아이디어 노트는 대부분 두 개의 단어로 나뉘어 있다. 한쪽 단에는 아이디어 목록을 기록한다. 다른 쪽 단에는 각각의 아이디어를 끌어가는 첫 번째 단계를 적어 놓는다. 이 첫 번째 단계의 기록이 중요하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 아이디어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 줄지 몹시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첫걸음을 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버려라. 그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모두 연습일 뿐이다.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폐기하라. 안 되는 걸 끌어안고 평생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레드팀을 이끌어라. 똑똑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밤 시간과 주말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끈질기게 추적 관찰해서 정보를 얻는다. 뭔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다.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마크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레드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이라면 3명에서 5명 정도 반대편에 서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신념과 철학을 처절하게 부숴줄 팀이 필요하다. 그래야 강해지기 때문이다. 마크는 이렇게 덧붙였다. 점점 똑똑해진다는 것은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다. 사내 레드팀의 공격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이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레드팀에 무릎 꿇고 만다. 일권의 10장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는다. 글의 명확성이 곧 사고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바야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시대가 왔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매트의 말에 나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코드 시인, 즉 우아하고 시적인 스타일을 지닌 프로그래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공격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 중에 나오는 탁월한 문제 해결가들의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나 손자병법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라. 보드게임에는 저마다 복잡한 규칙과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보드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또한 전쟁과 병법에 관한 책들은 늘 곁에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읽을 때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해설서나 개정판이 나오면 반드시 사서 읽어야 한다. 리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유능한 인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세계 전쟁사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둘째, 언어를 공부하라. 특히 그는 자신이 직접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던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타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어를 최대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때 비트겐슈타인은 훌륭한 교사가 되어준다. 이 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장입니다. 타이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알랭은 또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해보자. 그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라. 그는 당신의 이해 부족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와 불안, 두려움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니 당신은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타인에게 상처받는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서 상처받는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알랭은 계속 조언한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들에 핀 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지금 꽃을 보고 감탄할 시간이 있느냐고, 원대한 꿈은 없느냐고, 야망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경험을 더 쌓고 시련의 파도를 넘고 넘다 보면 언제부턴가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구름,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평화로운 아침 같은 일상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생애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밀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두려움에 휩싸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매 순간 구두끈을 고쳐매고 배낭을 짊어진 채 삶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좌절하기 쉬운 곳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음, 3장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중 추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빔 호프는
극한 추위를 잘 견딘다는 뜻의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네덜란드 모험가다. 그는 늘 스포츠 과학자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측정하고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괴짜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2007년에 그는 반바지와 구두만 착용한 채 에베레스트 산의 죽음의 고도 해발 7,500m를 지나 더 위까지 올라갔다. 2009년에 빔은 핀란드의 북극권 한계선 위쪽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는데 이때도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바지만 입고 달렸다. 빔은 얼음 물속에서 참고 버티기와 관련해 여러 개의 기록을 세웠는데 가장 오래 버틴 기록은 거의 2시간에 가깝다. 찬물 샤워의 힘. 빔 호프를 비롯한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은 추위를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활용한다. 몸이 추위에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개선된다. 지방 손실이 늘어나며 기분이 극적으로 고조된다. 찬물 샤워는 특히 운동을 한 후에 효과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온열요법과 함께 교대로 반복하면 금상첨화다. 추위에 신체를 노출하는 운동은 우리의 심폐 기능을 활성화한다.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 정신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습관으로 공개적인 비난을 삼갈 것을 주문한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독되기 쉬운 나쁜 습관이다.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거나 그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 내 마음과 시간에도 상처가 생겨난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내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는 귀한 사람들을 잃는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패는 없다.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라. 그는 변장을 한 채 당신을 찾아온 천사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네, 마지막 구절이 참 아름다운 구절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